자,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난 4월 26일 전주시에서 시행되었던 제2회 전라북도 경력경쟁 임용시험 환경지 화학시험 해설 강의입니다. 제가 카페에서도 올렸듯이 그날 컨디션이 좀 많이 안 좋아서 하여튼 그래서 이게 보건 상태가 그렇게 기존의 것처럼 깔끔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순서는 이제 같고요. 정확합니다. 문제의 순서는 정확한데 보기들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의 법칙 한 문제가 좀 복원이 좀 불가능했고요. 여러분의 뭐 댓글도 없고 그래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수준은 지난 경기도나 경상북도와 비슷하게 중상 수준의 문제들이 여러 나왔고요. 특히 이번 시험은 고생을 했던 게 계산 문제도 많았고 계산이 지저분했어요. 계산이 지저분해가지고 이거 복원하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 하여튼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시험 보신 분들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자, 한번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이게 시험을 보면 화학이 우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이제 화학 그리고 이제 1번 보통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A책 시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거 종이를 아끼려고 그러는 건지 여기서부터 화학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딱 사진을 찍잖아요. 복원을 하려면 이게 기존의 거랑 달라서 하여튼 영 어색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다음은 화합물을 구성하는 구성 원자에 대한 설명인데 화합물에서 X의 질량비가 12.5%래요. 그러니까 전체 화합물이 100g이라면 그 중에서 X의 질량이 12.5g이라는 얘기겠네. 그 다음에 한 개의 분자에서 X와 Cl, 염소의 구성 원자 수의 비가 1대 6이래. 그러니까 우리가 분자식으로 나타낸다면 X, Cl, 6 이렇게 되면 1대 6이 되겠죠. 그렇죠. 그럴 때 이제 X의 원자량을 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이거 일정 성분비의 법칙과 관련된 문제죠. 그 다음에 염소의 원자량이 35.5예요. 이거 계산하라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정보에서 X의 질량비가 12.5%라는 얘기니까 이 분자의 화학식에서의 이 X의 질량비도 12.5라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얘의 원자량을 우리가 미지수로 놓으면 염소의 원자량을 아니까 이 비율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X를 구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얘의 원자량 X라고 하면 염소의 원자량은 35.5고 그런 애가 6개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의 합이 이놈의 화학식량이고 이 화학식량 중에 X의 질량을 X가 하나 있으니까 X라고 하면 요게 바로 얼마라는 얘기예요? 12.5%라는 얘기죠. 따라서 0.125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X가 얼마 나오냐면 30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하여튼 제가 보통 답을 기억을 하는데 1번은 답을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있어요. 자, 하여튼 1번의 정답은 1번. 2번은 착화물인데, 그렇죠?
착화물 중에서 리간드장입니다. 그렇죠? 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기는 한데 쉽게 나왔어요. 여기 뭐 말이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중심금속은 크롬이었고 리간드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하수는 같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색을 나타냈죠. 노란색을 띠고, 이 말은 뭐예요? 얘가 노란색을 띠는다는 것은 노란색의 보석에 대한 색을, 그러니까 보색에 대한 전자기파, 빛을 흡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두 착화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우리 빨초, 주파, 노보로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노란색을 띈다라는 얘기는 보라색을 흡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붉은색을 띈다라는 얘기는 초록색을 흡수하는 거죠. 얘는 보라색을 흡수하는 거고. 그러면 초록색이랑 보라색이랑 빨주, 노초, 파남보 해서 보라색의 파장이 짧죠. 즉 에너지가 크단 말이지. 따라서 이 암모니아가 강한 장 리간드고 물이 약한 장 리간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제 이런 색을 주어지지 않아도 암모니아는 강한 장 리간드에 해당이 되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1번 암모니아가 H2O보다 강한 장 리간드이다. 옳은 것이니까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크롬 3가 지금 여기서 전부 다 얘네들이 중성 분자니까 크롬의 산화수는 플러스 3인데 홀전자 수는 1개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d오비탈이자 일단은 d오비탈의 전자수를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d오비탈의 전자수는 원자번호 24에 18에 그 다음에 산화수 3이니까 3이라고.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팔면체니까 저스핀이건 고스핀이건 간에 3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홀전자 수를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홀전자 수가 1개가 아니고 3개. 3번 착함을 모두 6면체이다. 이게 6면체가 아니고 그렇죠? 8면체죠. 요게 이제 6개니까 6면체라고 이렇게 페이크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크롬 3가의 5개의 d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모두 같다. 그렇지 않죠? 8면체니까 8면체면은 리간드들이 어떻게 와요? X축, Y축, Z축으로 오니까 원래는 2, 3, 4, 5개 이제 이렇게 돼 있다가 얘네들이 리간드가 다가옴에 따라 반발을 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스플리트 되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축 방향으로 오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얘가 DZ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DXY, DYZ, DZX 이렇게 해서 5개의 d오비탈의 에너지 레벨이 동일하지는 않다. 자, 좀 전에 와이파이가 좀 끊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시 찍을 필요는 없고 이해하시고 3번 원자 반경이 2번째로 큰 원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런 애들 원소 기호가 나오면 주기와 족을 활용해야죠. 얘네들이 전부 다 몇 주기 애들이에요? 3주기.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알루미늄이 13족이니까 13, 14, 15, 16 띄고 염소 요렇게 우리 꽃갈콘이죠. 꽃갈콘이니까 사이즈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알루미늄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누구다? 규소다. 두 번째로 큰 애니까 4번 규소가 정답입니다. 4번
다음 갈바니 전지의 표준 깁스 자유에너지 변화량을 구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이건 뭐 전형적인 공식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G 넛은 마이너스 NF 델타 E 넛 이렇게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이게 보통 우리 96500 이렇게 주어지죠. 그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하라고. 96480으로 주어졌었어요. 자, 뭐 대충 계산하면 되는 거지. 먼저 이제 델타 E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표준화나 전이표가 나와 있으니까 얘는 환원전이 더하기 산화전이다. 그리고 지금 얘네들은 전부 다 전자를 얻고 있으니까 환원전이, 그 중에서 환원전이 큰 애가 얘, 따라서 0.8. 그 다음에 이 역반응이 산화전이죠. 얘는 0.4. 그래서 이 전지의 기전력은 1.2V입니다. 이제 여기서 다 대입을 하면 요 N이 뭔가요?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인데 얘가 이렇게 되면은 얘가 2몰이고 그러니까 얘도 2몰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화학 반응식의 2배를 해도 기전력에는 변화가 없죠. 세기 성질이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2 곱하기 96480 그 다음에 얘 1.2 요거를 계산하면 231552 마이너스 231552 줄이 되고 저기서 킬로줄로 이게 킬로그램 돼 있네요. 킬로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략 저기 뭐 반올림 한 거니까 232 킬로줄.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나오면 어려운 거죠. 뒤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많이 연습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 수용액 중 염기성인 것은 이게 가수분해죠. 그러니까 지난 그 경북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요번에 전북에서도 나왔는데 제가 누차 얘기하죠. 가수분해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 이제 그동안에 잘 안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수분해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두셔야 되고 좀 더 우리가 대비를 하자면 여기서 이제 액성을 판단하는 건데 정량적으로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에서는 pH나 pOH를 물을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대비를 해야 된다. 벌써 두 군데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나는 전북 준비하는데 경기도나 경북이 무슨 상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출제하시는 분들은 다 그 대략 비슷한 분들이기 때문에 경향성을 따라가요. 지금 착화물도 나오기 시작했죠. 그럼 또 계속 나온다고. 자 5번 염기성인 것은 이건 뭐 우리 Na 플러스 꽝이죠. F 마이너스 HF 약산의 작용이니까 얘 염기성입니다. Na 플러스 꽝이고 Cl 마이너스 꽝이니까 얘는 뭐죠? 중성이고 Na 플러스 꽝이고 CO3 E 마이너스 탄산이 약산이죠. 그 약산의 작용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양성절 하나 더 잃어도 탄산수소 이온이 되기 때문에 얘가 염기성입니다. 그렇죠? 얘도 염기성이고 그 다음에 얘 유명한 애죠. 그렇죠? 얘 NH4 플러스 얘가 유일한 산성을 나타낸다. Cl-는 꽝이고 그러니까 얘는 산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수분해 할 때 뭐 알아야 돼요? 강산 6개 알아야 되고 강염기 5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강산의 짝연기는 물보다 약한 연기. 약산의 짝연기는 물보다 강한 연기. 요것만 아시면 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염기성인 것은 기읍과 디귿. 가수분해 대비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6번. 야, 이거는 아마 경리역 경쟁에서는 처음 나온 거 아닌가. 그렇죠. 이게 이제 뭐죠? 이거는 불용성 염에 해당이 되는 거죠. 불용성 염에서 혼합하였을 때의 설명인데, 이제 이 문제를 보기를 보면 침전이 형성이 되냐 안 되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식을 세워보면 이거 뭐 굳이 반응식을 쓸 필요는 없는데, 질산납에 염화 나트륨을 이렇게 되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더블이죠. 더블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Na NO3가 생기고, 얘는 그러니까 수용 앙금이 아니죠. 그 다음에 PbCl2, 얘가 이제 앙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돼. 그래서 지금 PbCl2에 KSP가 주어져 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침전이 형성이 되냐, 되지 않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거 나오면 이거 일종의 평형상수니까 밤하늘의 북극성, 밤바다의 등대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KSP라는 것이 주어지면 전형을 풀면 어떻게 되나요? PbCl2가 이렇게 되고, 나비륨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얘가 정반으로 가면은 용해, 역반으로 가면 침전이. 그러면 얘와 얘를 섞으면 얘가 생기는데, 이렇게 침전이 생길지 아니면 용해가 일어날지, 얘네 둘을 섞어서 이런 애가 만들어질지, 그렇죠? 그러니까 침전이 형성될지 않을지는 우리가 뭘 비교해야 돼요? QSP. 이온급 상수를 구해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KSP와 비교를 해서 누가 더 커야 돼요? 우리 이런 거 나오면 그림 그리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운데에 KSP가, 이거 우리 평형상수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있으면 모든 반응은 평형을 향해, 즉 KSP를 향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반응이 진행되는 거. 이 반응이 진행되는 게 침전이니까, 침전이 일어나려면 누가 더 커야 돼? QSP가 더 커야 돼. 그렇죠? 그러면 KSP는 지금 얼마로 주어져 있어요?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우리는 얘를 구해보면 된다. 됐죠? 따라서 QSP를 구해보면 QSP는 KSP랑 형태가 똑같으니까 나비온의 CL- 제곱이에요. 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우리 기본서에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비온이 지금 얘가 0.1 몰농도에 0.1리터예요. 그러면 섞잖아. 섞으면 0.1리터와 0.1리터를 섞으니까 총 부피는 0.2리터가 되죠. 그러니까 나비온의 입장에서 보면 부피가 몇 배? 2배 늘어났죠. 따라서 몰농도는 어떻게 돼요? 절반으로 줄잖아. 그러니까 얘는 0.05몰이 되는 거고, 염소도 매 마찬가지죠. 지금 0.2 몰농도니까 나트륨 이온의 몰농도도 0.2고 Cl-0.2예요. 그런데 혼합을 시키면 부피가 2배, 따라서 몰농도는 0.2의 절반인 0.1, 그거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면 얘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얘는 10의 마이너스 1승의 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얘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자, 그러면 얘랑 비교를 해. 얘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QSP가 더 크죠? 얘가 더 크단 말이지. 이 반응은 역반응으로 진행된다. 즉, 침전이 형성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침전 형성 여부를 묻는 문제인데, 경력 경쟁에서는 이 침전 형성 여부를 묻는 문제가 처음 나온 것 같아. 처음.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도 출제가 되기는 했었는데, 일단 침전 형성 여부, 즉 QSP와 KSP를 비교하는 문제가 처음으로 나온 것 같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였습니다. 7번. 쉬어가는 문제네요. 기하 구조가 옳은 것은 B2H6라는 애는 우리가 자주 보지 않는 애인데, 그렇죠? 얘는 우리 그 BH3라는 이런 애가 이합체의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얘가 직선형이 될 수는 없고, SiF4 규소가 14족이죠? 3연체 맞고, PCl5는 사각 피라미드가 아니고 삼각 쌍뿔이죠. 사각에서 틀렸고, SO2 구분형이죠. 굳이 이거 이렇게 입체수 3에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 있어요. 구분형. 그래서 니은, 리을.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루이스 구조식 그리는 거 아니죠. 이런 건 다 눈으로 다 해결하는 겁니다. 정답 4번이고요. 8번. 상평형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려야 되는 거, 그렇죠? 그려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임의의 물질을 이기압에서 온도를 마이너스 80도씨에서 이게 10도씨인지 아니면 20도씨인지 헷갈리기는 해요. 정답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증가시켰을 때의 상전이를 옳게 나타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3중점의 압력과 온도가 주어졌는데, 이 압력이 5.1이잖아. 그쵸? 이게 누구예요? 이산화탄소지.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융의 곡선의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다. 그렇죠? 그 얘기예요. 3중점의 온도. 제가 알기로는 56.6도씨인데, 하여튼 제 기억에는 2도씨라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려봐.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여기가 가운데 딱 하고, 승하곡선, 그 다음에 융의 곡선의 기울기가 양의 기울기, 즉 융의 곡선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제 압력이고 여기가 온도. 그럼 여기가 5.1, 여기가 마이너스 56.2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기압이래. 그러면 5.1 기압보다 낮을 거 아니야, 여기. 대충 이쯤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도씨래. 그럼 마이너스 80도씨니까 상전이를 일으킨대잖아요. 그러니까 상이 변해야 돼. 그러니까 대충 이중이 마이너스 80도씨. 그리고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무슨 상태가 뭐예요? 여기가 고에 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고체.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기압이니까 여기서 온도를 증가시켜. 여기가 마이너스 56도씨고 10도씨야. 대충 10도씨. 그러면 고체가 뭐 된다? 기체되는 상전이가 일어난다. 결국은 승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3중점 상평등을 그려야 할 문제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융의 곡선의 기울기다. 음의 기울기, 즉 물이냐
물이 아니냐, 그거 판단하는 거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9번 기체 문제네요. 온도가 일정하고 부피가 고정된 용기에서 2몰의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 400 수은주였다. 기체의 일부를 빼냈을 때 압력을 측정하였더니 100이었다. 그러니까 압력이 줄었죠. 몇 배? 4분의 1배. 빠져나간 기체의 몰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체 나오니까 우리는 시작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써놓고 일정한 거 찾죠? 자, 처음에 온도가 일정하고 지워, 기체 상수 지우고 부피가 고정된, 그렇게 되면 얘도 지우면 결국 압력과 몰수는 비례한다. 그럼 압력이 줄었다. 몰수도 줄었다. 4분의 1배 줄었다. 몰수도 4분의 1배 줄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400이 100 됐다. 4분의 1배. 이게 압력이라면 몰수는 처음에 2몰이 있었으니까 비례하니까 얘도 4분의 1배 줄었겠네요. 따라서 지금 100 수은주의 압력을 나타내는 기체의 몰수는 0.5몰이다. 묻는 거 뭘 물어요? 빠져나가네. 그럼 2몰에서 0.5몰이 남았으니까 빠져나간 기체의 몰수는 1.5몰이 되겠다. 그렇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부분합이 안 나와서 좀 서운했어요. 10번. 자, 반응 AD에 대한 단일 단계 반응의 에너지 다이아그램인데, 이제 그림이 하여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엉성하기는 한데, Y축이 포텐셜 에너지고, X축이 반응 경로인데, 여기서 1번을 보시면, AB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냐?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 결정 단계는 느린 단계고, 이렇게 단일 단계 반응에 느린 빠름이 없으면 이 그림이 주어지고, 그래서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뭐가? 활성화 에너지가 크네. 그러니까 이 AB 단계에서는 요만큼이 활성화 에너지고, BC에서는 요만큼이, CD에서는 이만큼이. 그렇죠? 이 화살표가 뭘 말해요? 활성화 에너지를 말하는 거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큰 CD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이 이게 지금 표현이 약간 애매했었는데, CD 단계에서, 즉 속도 결정 단계에서 촉매를 사용하면 단계의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져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단계의 포텐셜 에너지가 낮아져서, 이런 활성 에너지라는 말이 없었고 포텐셜 에너지라는 말이 있었는데 제가 문맥을 잘 하여튼 기억을 못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든 이 말은 있었어. 촉매를 사용하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이 말은 맞죠. 그래서 하여튼 2번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3번을 봅시다. 이 반응은 흡열이냐? 이게 최종 초기 반응물이고 얘가 생성물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죠. 따라서 이 반응은 흡열이 아니고 발열이고, 4번은 온도를 증가시키면 역반응의 속도가 느려진대. 그렇죠? 이거 당연히 틀렸잖아. 3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고 당연히 1번도 틀렸고, 그래서 2번을 정답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복원이 깔끔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화학 반응식 중 화학 반응식의 개수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뭐 말하는 거예요? 원자 수가 보존되느냐? 그 다음에 뭐까지?
전하량이 보존되느냐?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죠. 지금 제가 확실히 기억나는 건 3번과 4번이 확실히 기억이 나요. 1번도 얼추 비슷하고 2번은 야매입니다. 그냥 제가 창작을 한 거예요. 하여튼 옳지 않은 건데 4번이죠. 여기 보면 원자수는 맞아. 염소 6개, 염소 6개, 알루미늄 하나, 알루미늄 하나. 그렇죠. 근데 뭐가? 전하량이 보존되지 않죠. 여기는 전기적 중성이고 얘는 플러스가 3개, 얘는 마이너스가 6개잖아요. 전하량이 보존되지 않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나머지 1, 2, 3은 다 옳은 거예요. 3번은 제대로 복원이 된 거고 1번, 2번은 창작입니다. 하여튼 근데 1번은 요것만 확인하면 원자수 다 맞고 반응물이 플러스 6이죠. 생성물도 플러스 6이에요. 그렇죠? 원자수도 보존되고 전하량도 보존된다.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은 무슨 문제인가요? 이거는 이제 농도 문제죠. 농도, 그러니까 희석이죠. 희석 문제. 이건 뭐 3년기 문제가 아니고. 자, 10ml인 HCl. 자, HCl이니까 이게 뭐 농도 문제지만 HCl이니까 강산이라고 아셔야 되고요. pH가 2.0이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수소 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수용액을 pH가 4.0인 HCl 수용액으로 만들기 위해 4.0이면 pH가 4.0이면 수소 이온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4승 몰농도예요. 그럴 때 만들기 위해 추가해야 할 물의 양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는 거니까 이건 희석이죠, 희석. 그래서 우리가 희석을 시키건 또는 혼합을 하건 중요한 건 뭐예요? 몰수는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몰수는 어떻게 표현해? MV죠? 희석 전의 몰수. MV죠? 희석 후의 몰수. 그러면 희석 전의 몰수는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그러니까 수소 이온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면 HCl의 농도도 같이 10의 마이너스 2승 물농도죠. HCl이 무슨 산이니까? 강산이니까. 따라서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2, 부피는 10. 그 다음에 요 라지엠은 희석 후의 몰농도인데 10의 마이너스 4승. 여기가 부피 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V는 1000ml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ml였고 10ml였으니까 추가해야 할 물의 양은 1000에서 10을 뺀 990ml. 물을 추가하게 되면 10의 마이너스 2승 몰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승 몰농도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산화수 문제. 질소의 산화수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이랬어요. 이것도 뭐 쉬어가는 문제죠. 자, 요 질소의 산화수는 NO3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5고 NO2에서는 산소가 마이너스 2,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4. 그 다음에 요게 Na 플러스니까 NO2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죠? 따라서 질소는 플러스
3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NH4 플러스고 Cl 마이너스인데 수소가 플러스 1이니까 질소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가장 작은 게 얘고, 그 다음이 얘고, 그 다음이 얘.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게 2번이 되겠어. 맞죠? 2번이 정답이에요. 어려운 문제 아니었고. 14번. (0.1몰의) CO2, 0.1몰의 수소, 0.1몰의 H2O를 500ml 용기에 넣고 반응을 시켜 평형에 도달을 하였을 때 CO2의 몰 농도가, 여러분 이런 건 이제 눈에 들어와야죠. 처음에 주어진 조건은 다 몰이었고 평형에서의 조건은 몰 농도였다. 그러니까 단위를 잘 체크해야죠. 이 반응의 평형 상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형 화학 반응식에 주어졌고 평형 상수를 구하려면 평형 상수식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뭘 알아야 돼요? 평형 농도를 알면 돼. 그런데 그 중에 CO2의 평형 농도는 알아. 그렇죠? 나머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관계를 써보면, 자, 반응식을 한번 써보면 이게 평형이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두 개가 돼야 돼. 그 다음에 CO 가스. 그럼 이제 여기에 우리 평형 상수를 구하는 건 원칙적으로 몰 농도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CO2의 몰 농도는 0.1몰을 500ml니까 0.5로 나눠야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가 돼? 0.2몰 농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얘도 그러니까 당연히 0.2가 되는 거고, H2O 가스 얘도 0.2몰 농도가 되는 거고, 얘는 지금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을 시켰다. 그랬는데 CO2라는 애 평형 농도가 이렇게 됐더라. 그럼 여기까지가 주어진 정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거는 0.2인 애가 0.1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0.1이 소비됐고 1대1이니까 0.1이 소비되면 0.1이 남을 거고 얘는 플러스 0.1 1 얘도 플러스 0.1 얘는 이게 이제 평형 농도가 되겠죠. 그러면 평형상수 K를 한번 표현해 보면 반응물 CO2 H2 CO H2 이걸 각각 집어넣으면 되죠. CO2는 0.1 수소도 0.1 CO도 0.1 H2O는 0.3 이거 없어지고 3 그렇죠?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5번 다음은 이온화 에너지 정의에 대한 식이다 하고 뭐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이제 요게 이온화 에너지인데 다 원소 중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 그러니까 우리 이온화 에너지 생각하면 그러니까 보면 뭐 생각했어요? 부활수 생각했겠죠? 부활수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얘가 붕소가 나와 있는데 다 이주기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가 누구야? 베릴륨이고 얘가 붕소고 탄소, 질소, 산소잖아요. 이거 가장 작은 애는 누구죠? 붕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16번. 이야,
이 16번이 전기분해 문제인데, 1A의 일정한 전류의 세기로 은 3.0g을 도금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패러데이 상수가 역시 이렇게 주어졌었어요. 그랬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은의 원자량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전기분해에서 그 시간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Q는 IT, 이제 이 공식 생각하고, 결국은 T는 I, 전류의 세기, Q. 이 I는 근데 1A로 주어져 있고, 뭐만 구하면 돼? Q, 전하량만. 그럼 우리가 이 전하량이라는 것이 이동하는 전자의 몰수니까, 은이래잖아, 은. 그러면 은 이온이 전자 1몰을 얻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96 전자 1몰이니까 96 480 쿨록일 때 은 1몰이니까 질량으로 치면 얼마? 108g이 도금이 된다.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는 몇 g이 3.0g을 도금하려면 얼마의 전하량이 필요하느냐 이런 얘기죠. 촥촥 이거 하면 이게 X가 108분의 96480 곱하기 3 이거를 계산을 해야 돼. 하여튼 이거 계산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이거를 대충 계산하면 2680 여기서는 Q는 아이템 세크니까 세크가 나오고 이제 저기서 분으로 물었으니까 60분의 1로 나누면 얘가 44.67 정도 돼요. 그래서 대략 45분 이 정답이었습니다. 내용을 간단한 건데 그래서 보통 우리 그 전기 분해에서는 이런 이제 계산 문제 잘 안 나오죠. 계산 문제 잘 안 나오고 뭐 플러스 극에서는 누가 발생해 뭐 이런 정성적인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자꾸 이런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전기 분해 뒤쪽 내용상 아주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버릴 부분이 아닙니다. 대비를 좀 해 두셔야 되고요. 17번. 얘도 좋은 문제였어요. 하이드라진과 산소가 반응해서 질소와 물이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인데 산소 30g과 반응하는데 필요한 하이드라진의 질량은 얼마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딱 보면서 여러분이 느낌이 와야 돼. 그렇죠? 어떤 느낌? 야, 이거 질량으로 해야 되겠다. 질량비를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질량비를 따져보면 지금 여기 질소와 산소의 원자량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자량 구하라는 얘기잖아. 분자량 구하라는 얘기니까 질소가 14죠. 28에 4니까 얘가 질량비는 몰수 1 곱하기 32고 얘도 얼마야? 1 곱하기 32죠. 그러니까 질량비가 어때? 같단 말이지. 얘네들은 할 필요가 없지. 묻는 게 얘네 둘만 묻는 거니까. 그러니까 질량비가 1대1이에요. 그러면 산소가 30g이 반응한대. 그럼 얘는 얼마냐? 이런 얘기잖아. 1대1이니까 당연히 얼마? 30g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개수의 비가 1대1이니까 몰수, 예를 들어서 30g이면 32분의 30몰, 그렇죠?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질량비를 이용하는 게 좀 편리하다. 그런 문제였고. 이게는 내가 이게 보고 나면서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인데. 이게 쪽팔려서. 하여튼 얘가 헤스의 법칙 문제입니다. 그렇죠? 헤스의 법칙 문제인데, 답은 제가 하여튼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답은 202가 나왔어. 흡열이었어요. 얘가 하여튼 지금 기억이 나는 게 메인 반응식이 CH4랑 만나서 염소가 만나고 CH2, Cl2 뭐 이런 반응인가? 이렇게 돼. 그럼 이제 이 수소가 두 개가 부족하니까 이게 EHCl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EHCl 있는데 하여튼 그 두 번째 식에도 HCl이 있고 세 번째 식에도 HCl이 있어서 하여튼 요 반응식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이 복잡하면 주인공이 아는 애를 소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가 주인공이 아닌 애였거든. 장담은 못하는데 얘가 생성물에 있으니까 이거 역반응 더해주고 이거 역반응 더해줬어요. 그래서 나온 게 200이다. 그래서 하여튼 뭐 자신이 없어요. 이게 메인 반응식을 내가 기억을 못해가지고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19번. 다음 분자들의 중심 원자의 혼성 오비탈이 다른 것은? 뭐야 이거? CH4면은 sp3죠? NF3 역시 혼성은 같죠? OF2는 역시 sp3. IF3는 얘는 하여튼 뭐야? 좀 이상했는데? 우리는 이거 IF5로 알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하여튼 내 기억으로는 3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닌 것 같아. IF4겠죠? 어떻게 됐든 얘네들은 다 sp3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걸 IF4로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자, 그 다음 마지막 20번. 1차 반응의 반감기가 35분인 반응에서 반응물의 75%가 완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 로그 2는 0.7로 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차 반응의 반감기인데 이게 지금 이 75%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1이 있었어. 그 35분이 지나면 절반이니까 0.5고 다시 35분이 지나면 75잖아요. 그럼 이게 0.25란 말이야. 그러니까 반응물의 75%가 완결이 됐다는 얘기는 75%가 소비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은 나와 있는 애가 25%라는 얘기죠. 요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반감기가 몇 번 지났어? 2번 지났죠. 그러니까 70이지. 정답 3번.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1차 적분 속도식을 쓰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이쁜 숫자가 아닌 다른 애라면 이렇게는 안 되잖아. 우리가 1차 적분 속도식을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죠.
t 시간이 흘렀을 때 남아있는 A의 농도죠. 마이너스 KT고 더하기 ln A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속도 상수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반감기가 35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1차 반응의 반감기 시기 있잖아. 속도 상수 K에 ln E. 그렇죠? 그럼 속도 상수 K는 반감기 분의 ln E야. 그럼 ln E가 여기 문제에서 0.7로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반감기가 35분이야. 그렇죠? 이 속도 상수 K를 여기에 도입하면 되죠. 자, 그러면 ln 얘가 t 시간 후에 남아있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75%가 소비됐으니까 25%가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아있는 양은 4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또 굳이 계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대입해. 마이너스 35분의 0.7에 걸린 시간 t. 그 다음에 초기 농도는 우리가 100% 1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야. 그러면 ln1은 뭐예요? 0이죠. 제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ln1 빼기 ln4. 4는 2의 제곱이죠. 그냥 해. 2의 제곱. 이렇게 되죠. 쓸 수 있죠. 마이너스 35분의 0.7 이렇게 돼. 그리고 얘도 역시 뭐야? 0이죠. 그리고 이게 앞에 2 넘어가면 마이너스 2에 ln2가 남는데 ln2가 0.7이야. 그럼 마이너스 35분의 0.7t가 되죠. 0.7, 0.7 없어지고 마이너스 없어지면 35 곱하기 2 해서 t는 얼마가 된다? 70분이 된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숫자가 이쁜 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못 하잖아요. 이럴 때는 적분 속도식을 이용을 해서 해결할 수가 있다. 아쉽게도 제가 2차를 많이 강조했는데 2차는 아마도 내년에 나올 듯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차 정도, 그 적분 속도식은 여러분이 잘 알아둬야 됩니다. 요새 계속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20분까지 해설을 마치는데 복원이 이렇게 깔끔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쉬어가는 문제들이 별로 없었죠. 예전에는 보고 팍팍 찍는 문제가 한 25%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요새는 한두 문제밖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난이도 있게 공부를 하시고 그 개념 위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해설을 마치겠습니다.